24년 8월 24일 오후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 하다가 오늘은 다시 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그분, 매운맛 레이븐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레이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맵찔이 레이븐입니다. 아, 맵찔이. 막상 매운 걸 못 드시잖아요, 그죠? 예, 네, 매운 거 못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음, 보통 어디 가면 제가 술 제일 잘 마시게 생겼다, 뭐 담배 제일 많이 피게 생겼다, 뭐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전혀 아니고요. 8월 24일 경기를 보다가 이제 9회 말에 접어드는 시점이라 녹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경기 보셨습니까? 근래 뭐 야구 끊었다니까요. 네, 못 보신 것 같고. 예, 그럼 조금 통상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롯데자이언츠의 최고 강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강점이요. 예, 있어요? 슬프지만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많은 것 같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원망하시는 그 전 단장님 있잖아요. 네, 그 체제 하에서 있었던 3년간의 드래프트 하나? 음, 그거 하나는 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젊은 야수들, 가능성 있는 야수들이 제법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뭐 요즘 많이들 거론하는 윤나고항이라는 그 내 선수라든가 네. 다 뭐 그 시기에 이제 작품들이긴 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 윤나고항 이 4명의 선수들은 올 시즌에 좋아진 뚜렷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은 확신한데 최근 몇 년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 몇 년간 그나마 리그 평균 이상의 선발 투수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돌이켜 보자면은 몇 년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 투수들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뭐 20 예. 시즌부터 저는 일단은 찾아보긴 했는데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뭐 스트레일리 선수라던가 반즈 선수도 지금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뭐 같이 있었던 에드리안 샘슨이라든가 앤더슨 프랑코라든가 성적은 많이 아쉬웠고 결국에는 그래서 연장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세웅 선수가 어느 정도 계속 궤도에 올라오면서 성장을 해줬었고, 그렇죠. 거의 시즌당 한 27경기 이상씩을 꼬박꼬박 출전을 하면서 이닝을 먹었던 선수다. 승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경기를 뛰면서 이닝 히터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20 어쨌든 시즌 10승 네, 가까이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그 그렇죠. 단순히 클래식 지표만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도 꿀리지는 않아 왔었는데 올해 많이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예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지컬이 좋았던 선수가 아니었고, 그냥 몸을 좀 급격히 불리어가지고 지난 3년 정도를 버텨왔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하락세를 살짝 겪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길 바랐어요. 저는. 아, 맞아요. 저희는 그때 박세웅 선수는 차라리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그 외에 4선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균환 선수가 21시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22시즌에 이제 담장이 뒤로 밀리고 높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선발진에 연착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나균환 선수가 시작 전부터 아무튼 이슈들이 겹치고 피칭 디자인도 조금 단순화되면서 맹폭을 당했죠. 많은 분들이 그 워크애쉬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원인으로 삼으시겠고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말씀하셨던 피칭 레퍼토리의 단조로움과 그리고 공 배합의 그 페어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좌로 벌어지는 거, 우로 떨어지는 거, 우타자 이제 우투수 기준이에요. 그 페어링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슬라이더를 버리고 커터를 던지기 시작한 게 작년이었는데
오히려 커터를 던진다면은 슬라이더를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오히려 커터를 던지면서 슬라이더를 봉인을 했고, 그러면서 또 포크볼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심지어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평범한 롯데 선수가 돼가는 레파토리죠, 그거에. 거기다가 5선발로 활약을 해주고 있던 이인복 선수도 이제 부진으로 퓨처스로 내려갔고, 작년 후반기에 5선발 역할을 해줬던 심재민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이 안 되면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인복 선수 같은 경우도 선발을 오래 안 뛰다가 사실상 프로에서는 선발 데뷔를 작년에 한 거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재작년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시즌은 안착을 했어도 두 번째 시즌부터 그거를 계속 꾸준히 이제 꾸려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수 있어요. 이제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의 루틴과 스케줄 차이죠. 아무튼 이렇게 좀 삐걱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이 선발진에 뭐 새로운 투수들이 올라와서 좀 여러모로 움직여졌습니다. 김진욱 선수가 에이베스 존에 좀 적응이 빨리 되면서 어느 정도 선발 투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민석 선수나 홍민기 선수도 높은 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좀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뭐 홍민기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감독님 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 안착은 못했어요. 자리를 완전히 그 셋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자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김진욱 선수는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안착을 했다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아무리 5선발이라고 해도 5이닝을 먹을 수 있냐와 없냐의 차이가 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대쪽같이 매운맛을 유지하고 계시는 레이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매워요? 이 정도로? 아니 그래도 사실 저번에 제가 녹화했을 때 이번 시즌도 뭐 그들만의 윈나우 하다가 8위 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그 생각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5위와 3게임 차 뭐 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윈나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 윈나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불펜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경기마다 3이닝 이렇게 오프너 수준으로 막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5위 경쟁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5선발이더라도 5이닝 이상 먹어줄 수 있냐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하긴 뭐 저도 생각을 해보면 5선발에게 바라는 것은 5이닝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이닝 5실점을 하는 게 차라리 3이닝 1실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은 상태예요 지금은. 그렇죠. 어차피 3이닝 1실점 하고 그 다음에 불펜 가중화돼서 만약에 역전패를 당한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5이닝 5실점 해가지고 약간 패색이 짙어졌는데 어쨌든 불펜은 아낄 수 있다. 그게 차라리 계산이 더 쓰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선수는 이민석 선수입니다. 제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러니까 야구 안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 얘기 듣자마자 말씀드렸죠. 아직도 선발 써요? 그러니까 이민석을 다루자는 말을 듣자마자 딱 그 느낌이 왔어요. 네네네. 저희끼리는 워낙에 이제 많이 나눴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민석 선수가 계속 선발에 나와서 4이닝 이승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올 시즌에 4이닝을 던진 경기가 한 번 있네요. 그러니까 3.1이닝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요. 5이닝을 던진 경기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5이닝을 한 번은 소화를 했어요. 네네네. 그 정도만 돼도 장족의 발전이기는 합니다만 왜 굳이 계속 선발로 쓰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24시즌에 이민석 선수가 토미존 수술 이후에 복귀를 5월 19일 날 했습니다. 물론 네. 선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에서도 3.1이닝을 투구를 했고 한 열흘 정도 휴식을 준 다음에 6월 1일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와서 5이닝을 소화했고 1실점을 기록했지만은 경기는 졌어요. 그 이후에 두 경기를 더 선발로 진행을 시켰는데 그러고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다시 불펜으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5이닝이 독이 됐네.
그렇게 그걸 보시는구나. 보고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네요, 코치진에서. 6월 14일, 그러니까 6월 달의 마지막 선발 투수 출장 기록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롱 릴리프로 주로 경기를 뛰었고 경기당 투구수가 30개가 넘어가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8월 9일 네. 전까지는 30개가 한 개 투구수로 해서 롱 릴리프 한 1이닝에서 2이닝 정도를 소화하는 그런 투수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롱 릴리프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군요. 네, 대신에 이제 부담감이 적은 크게 지고 있는 경기라던가 선발이 일찍 내려갔을 때 5회까지 끌고 가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비교적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가 됐을 때가 제 그 야구 유튜브 이제 이런 칼럼 데뷔 시기였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유독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당시에 이민석 선수에게서 불안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태미나와 내구성이거든요. 내구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선수 본인이 관리하면은 구단에서 무리 안 시키고 관리해주면은 차근차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가진 스터프가 공의 유형 같은 것들을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무식하게 튼튼해가지고 150kg의 공을 막 5이닝, 6이닝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을 낮췄다고 제구가 잡히는 유형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구속 낮추고 제구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죠. 구속 낮춘다고 제구가 잡히진 않아요. 그리고 구속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은 정상적으로 던질 때보다 회전수가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이 선수의 장점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은 명확합니다. 1이닝을 극강의 스토프로 때려박을 수 있는 선수.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최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첫 데뷔했을 때의 최준용 선수의 모습. 더구나 지금 최준용 선수가 워낙 이제 부상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메꿀 투수도 필요하고 최준용 선수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됐다면 최준용 선수가 안정적으로 8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구승민 선수가 계속 8회를 막는 건 사실 앞으로의 10년 대계에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선수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두 선수를 다 이제 선발로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의도가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선수 유형에 대해서 그냥 구속 빠른 감속구 투수니까 선발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상위 라운드에 지명된 투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기회를 많이 부여를 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22시즌에 이민석 선수가 데뷔를 했는데 구원 투수로만 30.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홀드 5개, 수성률도 100%를 기록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구원 투수로 경기당 투구수 한번 나왔을 때 평균 투구수가 이제 21.7개 정도 되는 신인급이 이 정도로 1이닝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는 준수한 기록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굳이 선발로 전환을 시도를 했을까? 그리고 22시즌에 데뷔 시즌에도 분명히 한 경기 선발 투수로 나왔던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3.1이닝 81개의 공을 던지고 4실점을 기록했거든요. 이미 선발 테스트는 22시즌에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한 경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코치진들이 선수 본인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자꾸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눈앞에 뭔가 조금만 더 하면 잡힐 것 같은 그런 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제가 두 번째로 불펜 투수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운동 스케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선발 투수로 나오게 되면은 1군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되고 한번 등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일 정도 휴식을 최소한으로 부여를 받고 그 이후 스케줄에 맞춰서 훈련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선발 투수들이 각자만의 또 루틴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 정해진 날에 맞춰가지고 뭐 던지고 다음 날에는 뭐 아예 운동 전혀 안 하고 그 다음 날에 뭐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장기적으로 로테이션을 도는 관리를 많이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구를 하고 난 다음에 1군 엔트리에서 말소를 시켜서 열흘 정도 확실하게 휴식을 주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일 출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몸을 풀고 있어야 되죠. 특히나 이제 언제 등판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자신에게 확실한 역할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불펜 투수들이 그냥 경기에서 던지는 공이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정해진 이닝에만 나오는 선수면 모를까. 정해진 이닝에 나오는 선수여도 그 던지는 공의 2배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불펜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민석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됐을 때는 선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적어도 팔꿈치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긴 텀을 가지고서라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발 투수랑 불펜 투수를 오가게 되면서 오히려 신체에 과부하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 선발에서 불펜 전환 한번 하고 불펜에서 또 선발 전환 한번 하고 그럴 때마다 밸런스도 많이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많이 갑니다. 그거. 그렇게 망가지는 선수들 오셨잖아요. 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한현희 선수도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발 투수가 성적이 꾸준하진 못해서 결국에는 뭐 선발 경쟁에서 탈락을 한다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조금 해보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바로 바꿨다가 또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다시 시즌 중에 계속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곤란하고요. 더구나 이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롤이 명확히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수에게 자꾸 다른 롤을 한번 부여를 해보는 그런 모험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디에 놓아도 잘 던지는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간혹 있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보고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박세용 선수가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원중 선수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를 받고 알잖아요. 그렇죠.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39가 지나가면은 피 타격 지표가 확 올라가는 거를 그래프로 그렇죠.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닝에 들어갔을 때 POPS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민석 선수가 선발 투수가 이제 내려간 다음에 불을 끄는 역할 말고 그 다음 이닝 있잖아요. 그 다음 이닝 1이닝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6회라든가 그렇죠. 6회나 7회에 한 1이닝 정도 5이닝 중간까지 던졌다면은 위기 순간에는 김상수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막아주고 그 다음 이닝에 이제 이민석 선수가 와서 1이닝을 막아주고 뒤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뒤에 누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막아주겠죠. 일단 뭐 구승민, 김원중은 당연히 뭐 있을 것이고 네. 성적이 어떻든 간에 그 나머지 한 명이 또 문제네. 그러니까 항상 불펜 헐겁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몇 년째 나오는데 왜 정상급 불펜을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밖에 못 키워냈냐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약간 삐딱하게 쳐다보면 롯데 내부에서는 불펜 투수를 선발에서 실패한 자원이 가는 보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80년대 야구예요? 아니 80년대에도 80년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구나. 사실 이제 KBO에도 역할 분담이라는 게 제대로 도입된 게 벌써 30년이 넘어요. LG의 김용수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송이라고 불리셨던 정말 확실한 마무리 카드였죠. 그 시절부터거든요. 이제 KBO에서 불펜 투수에게 명확한 롤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게. 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은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레이브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그 최준용 선수나 이민석 선수에게 선발을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거죠, 당연히. 네. 결과를 보고 실망을 해서 이제는 다들 이야기가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되게 확고하게 막 주장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강속구 선발 투수에 대한 갈망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 그런 선수는 늘어날 겁니다. 계속 지금 고교 야구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꾸준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폼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긴 이닝을 던지면서 시즌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는 그 유형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준용 선수나 뭐 이민석 선수나 여러 투수들에 대한 역할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